뭐 이런 원리를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좌우를 해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러면서 나는 목을 놨다. 이런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집을 지을 때 좌와 우를 구분을 않고 음량을 구분을 안 하면은, 이게 나무 돌아가는 성질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구독과 좋아요 뿅뿅뿅. 반갑습니다. 이 선재 한옥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좀 중요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통 건축을 하면서 전통 건축을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통 건축의 이 원리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목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을 알면 전통 건축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천부경과 주역을 모르면 이 전통 건축을 깊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원리를 파악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천부경이 뭐냐? 천부경과 주역이 뭐냐? 그럼 천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경전이라 해도 이제 뭐 과언은 아닌데, 얘는 이제 81자로 돼 있죠. 81자로 돼 있는데,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천지인 사상이죠. 천지인 사상이죠. 그래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동그라미, 이 네모, 요 세모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어디서 오냐면 이 삼국유사에서 오는데, 삼국유사에 이제 환웅에게 천부 3인 세 개의 도장을 이제 주고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천부 3인이 세 개의 도장에 그 청동 거울과 그다음에 청동 방울, 그다음에 청동 거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청동 거울이 이제 동그라미고, 이제 방울이 사방팔방 이렇게 찢어져 있는 방향 있는 이렇게 방울, 8개의 방울인데, 얘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모로 보고요. 그 다음에 청동 거물은 뾰족하기 때문에 세모로 봐요. 이게 바로 이게 천지인이거든요. 얘를 천, 지, 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이 동그라미, 네모, 이 세모가 집 짓는 원리예요. 집 짓는 방법. 이제 그 전에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뭐 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나중에 오면서 이 집 짓는 원리가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잡고 이 직각을 나누고 다 이 원리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털을 잡고 방향을 잡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처음에 터 잡고 방향 잡고 이 집 짓는 이 순서를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집을 이제 처음에 지었는가, 수평을 어떻게 만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뭐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집 짓는 원리하고 똑같아. 이 원리 안에서 저는 이제 규규준승이라는 것도, 규규준승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규규준승. 요 규규준승이라는 것도 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 자체가 보면 집 짓는 이 집의 이 원리 자체가 집 짓는 원리인데, 얘네를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은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네모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세모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점을 찍고. 그래서 이 주역에 보면 천지에서 만물이 소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는 하늘이고 네모는 땅인데,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만물이, 얘가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몸은 땅을 향한 게 사람이에요. 반대로 머리는 밑을 향하고 몸뚱어리 위로 올라간 게 이 식물이고, 머리는 옆으로 한 것들은 동물, 그 다음에 뭐 어류, 그 다음에 조류, 옆으로 한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으뜸은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머리가 하늘을 향했기 때문에 하늘에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사람이 으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닮고 땅을 닮은 사람, 하늘을 닮고 땅을 닮은 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주역에서, 그리고 천부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집을 지으면 우리가 이제 뼈대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지붕불을 이렇게 만들고 이 수장불을 이렇게 놓게 되면, 수장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이 뼈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정연이라 하고, 이게 건물이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면,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그 각자 이제 좀 세분화해서 이제 뼈대 골조를 짜는 부서가 있고, 골조를 이제 하는 부가 있고, 지붕을 하는 부가 있고, 이제 수장을 드리는 부를 따로 나누는데, 이 뼈대를 정연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제 석가래부라 하고, 이제 수장을 수장부라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목공사 전체를. 그러면은 정연부는 이제 하늘일 거고, 정연부는 땅일 거고, 석가래부는 하늘일 거고, 수장부는 이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요거를 이제 예전에는 정연 편수, 석가래 편수, 수장 편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거를 이제 맡은 사람이 이제 도목수고, 그 전체 공사를 맡은 사람은 이제 도편수고. 그래서 저는 이 편수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편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요 목공사에서도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이 삼천양지, 이 지역에 보면 삼천양지라 해서 이 하늘은 셋이고 땅은 이제 둘이다,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면적도 그렇지만 이제 이 면적을 보게 되면 이걸 3으로 보고 이 네모를 이제 2로 보는 거예요, 면적을. 요거 말고도 뭐 이렇게 막 많은데, 건고는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 면적을 보면 이렇게 나는데,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이 원리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땅의 면적을 이제 그 2로 보고, 이 지붕의 면적을 이 3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그리고 높아지면서 이 지붕 부위가 이제 처마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처마를 어떻게 많이 빼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긴 해요. 전통 건축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일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하여간 전통 건축의 기법은 보면 처마를 좀 많이 빼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으로 기술을 많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천양지하고도 이제 관련되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 집을 짓다 보면은 원리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집을 지으려면은 좌와 우를 구분해요. 우리가 좌우를 구분하고, 좌를 이제 양이라 하죠. 우를 음이라 하고. 이 좌를 양이라고 우를 음이라 하는 거는 이 주역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왜 좌를 양이라고 우를 음이라 하는지. 그리고 이제 홀수, 짝수, 이제 기수, 우수라 해가지고 홀짝을 이제 구분하거든요. 홀수, 짝수. 그래서 홀을 양이라 하고 짝을 음이라 해요. 그것도 이런 원리도 보면 주역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냥식을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더라도 보면 이쪽 좌측으로는 이제 용자 쓰고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구자 쓰거든요. 그게 왜 용자 쓰는지 왜 구자를 쓰는지도 이 원리도 지역에 보면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용자는 이제 바르게 쓰지만 구자는 거꾸로 쓰는 것도 이제 지역에 보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원리는 나중에 보면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 집을 이제 지으면서 도형판 그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왜 좌우를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좌우를 꼭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뭐 이런 원리를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좌우를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나는 그러면서 나는 목을 놨다, 이런 분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집을 지을 때 좌와 우를 구분을 않고 음량을 구분을 안 하면은 이게 나무 돌아가는 성질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그러면 나무 돌아가는 거를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는 우리가 소나무하고 이제 소나무 돌아가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는 성질에 맞춰서 이게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 구분을 안 했다, 지금까지 나 해본 적 없다, 뭐 홀짝 이런 거 잘 모른다, 이런 걸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반성하셔야 되고 새롭게 좀 배워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롭게 배워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런 걸 다 알아야,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을 알아야 이 전통 건축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집 짓는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이 원리를 알고 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원칙을 세워가지고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 목수가 이 나무를 이렇게 대할 때는 이 상하를 구분하고, 상과 하를 구분하고, 안과 밖을 구분하고, 등과 배를 구분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원칙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이 천부경과 주역에서 찾으면 쉬워요. 왜냐면은 처음 집 짓는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수들이 기본적으로 이 천부경의 천진사상, 이 천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 주역의 원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 지향적인 목표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맨날 이렇게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통건축 종사하신 우리 목수들이 이 천부경과 이 주역에 대해서 좀 많이, 그리고 좀 더 깊게 알면 알수록 깊어지거든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